Yeah, I confess, Father, I confess, 'cause I've been living wrong. 안녕하십니까, 크블코트입니다. 오늘은 2021-2022 시즌 현대모비스에서 얼클락과 함께 영입한 새 얼굴 라시온 토마스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라시온 토마스는 키 2m 3cm 104kg의 포워드입니다. 2017년 텍사스 A&M 대학교 코퍼스 크리스티를 졸업하고 NBA 드래프트에 도전하였지만 실패합니다. 이후 오클라호마 시티 산하팀 OKC 블루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G리그에서 평균 28.3분을 뛰며 13.9득점, 7.3 리바운드, 1.4 스틸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 시즌 이탈리아를 거쳐 19-20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세르비아의 파르티잔 팀에서 2시즌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는 11.1득점, 7.2 리바운드, 1.3 스틸을 기록했고 유럽컵에서는 13.6득점, 5.5 리바운드, 2.3 스틸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경기 영상을 통해 파악해본 라시온 토마스 선수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첫 번째로 트랜지션 공격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빠른 공격 참여로 화려한 덩크를 선보이기도 하며 본인이 직접 볼 핸들러로 나서 공격을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트랜지션 공격에서 많은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돌파 시에도 빠른 스피드를 잘 활용합니다. 빠른 퍼스트 스텝으로 상대를 벗겨내고 낮은 자세와 준수한 드리블 능력을 통해 마무리까지 이어나갑니다. 발이 느린 빅맨들은 외곽에서부터 돌파하는 라시온 토마스 선수를 쉽게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살리면서도 돌파 후 마무리 능력도 좋아 보였습니다. 먼저 왼손 오른손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와의 접촉에도 밸런스를 쉽게 잃지 않고 마무리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현대모비스 시스템 농구에서 패스만 잘 들어온다면 득점으로 연결하는 데는 좋은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드레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엘보 지역과 숏코너에서 많은 득점을 올렸는데요. 특히 숏코너에서 패스를 받아 캐치앤샷을 하거나 상대를 등지고 볼을 받을 경우에는 페이스업으로 전환하여 슛을 쏘는 형태의 득점이 많았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대부분 스팟업 형태의 슛으로 오프 더 드리블 슛, 스텝백 같은 기술과 함께 슛을 시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패스 센스가 좋아 보였습니다. 오픈 찬스의 동료를 살리거나 컷인하는 동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좋은 패스를 건넸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잘 갖춰진 농구에서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더블팀과 좁은 골 밑의 KBL에서는 시즌 초반 다소 고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경기를 보면서 유재학 감독님께서 이 선수를 선택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몸을 사리지 않고 많은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수비 상황에서 좋았던 것 중 첫 번째는 헬프 수비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엄청난 샷 블락커는 아니지만 좋은 타이밍에 도움 수비를 하며 상대의 슛을 견제하거나 막아내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스틸도 기록하였는데요. 공의 흐름을 읽는 센스도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컵에서 평균 2.3개의 스틸을 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가끔 과도하게 스틸을 하여 상대에게 쉬운 찬스를 주거나 파울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투맨 게임 수비도 준수합니다. 지난 시즌 파르티잔 팀은 상대의 투맨 게임 시 강한 해지유 백을 하거나 스위치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라시온 토마스 선수는 이를 잘 이행했습니다. 해지 시에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고 해지 후 빠르게 자신의 수비수에 돌아가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치된 상황에서는 본인보다 작은 선수를 상대로도 준수하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가로수비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 라시온 토마스 선수는 팀 내 1옵션의 공격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1대1 공격으로 득점을 하기보다는 동료의 공격을 살려주거나 스팟업 공격, 그리고 받아먹는 득점이 많았습니다. KBL은 외국 선수의 의존도가 높은 리그인데 이를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먼저 라시온 토마스 선수가 팀의 시스템에 잘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유재학 감독님께서도 이 선수를 공격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시온 토마스 선수의 아쉬운 점 중 다른 하나는 3점슛 능력입니다. 트위너 스타일의 선수지만 3점슛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는 경기당 2.3개를 시도하여 0.3개를 적중시키며 13.2%라는 초라한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포스트업을 통한 득점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드랍 스텝이나 턴 동작은 하지만 풋워크가 좋거나 자신만의 공격 방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드레인지가 안 터지는 경기에서는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힘이 강한 빅맨은 아닙니다.
라거나 선수와 같이 힘이 좋은 선수를 골밑에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포스트업 수비가 나쁜 건 아니지만 본인보다 좋은 프레임과 힘을 가진 선수를 버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얼클락 선수의 수비력으로 커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힘이 약한 이유 때문에 리바운드를 뺏기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성한 활동력으로 박스아웃까지 이어가지만 상대에게 밀리며 리바운드를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상대의 힘 좋은 빅맨과의 매치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항상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량이 좋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션 토마스와 얼클락 누가 1옵션이라고 말하기 힘든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에서는 두 선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즌 얼클락 선수는 확실히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두 선수 모두 공격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유럽에서 뛸 당시 팀의 1옵션 공격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팀 공격 시스템에 두 선수가 얼마나 잘 녹아드는지, 그리고 국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하는지가 현대모비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외국 선수 교체라는 카드를 다시 만지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유재학 감독님의 능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외국 선수 또는 2021 드래프트 선수 관련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